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용호 사막탐험가님을 모시고 그 사막탐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직업이 사막탐험가이신 거죠? 예, 직업이 탐험가입니다. 예. 사막은 필요 없는 겁니까? 예, 지금은 사막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꼭 사막만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탐험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탐험가 중에서도 사막 탐험가는 한국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히말라야 등반이라던가 극지를 탐험하는 곳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었고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를 이제 사막 탐험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막 탐험 중에서도 이제 무동력 사막 횡단 하시는데요. 그게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동력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모터라던가 또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건너는 것을 이제 무동력 횡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카약처럼 노를 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무동력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그 사막 탐험 업적에 대해서 좀 이 독자분들에게 좀 예.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업적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제가 2006년에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18,000km를 자전거로 횡단을 했고요. 2009년에는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을 도보 종단, 그리고 2010년에 겐지스강의 원류부터 벵골만까지 2,500km를 카약으로 완주를 했고요. 2011년에 고비 사막 1,100km 그리고 도보 횡단, 2012년에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횡단, 2013년 아라비안 사막 MT 쿼터, 그리고 미국의 그레이트 베이슨, 그 다음 해에 알타이 산맥 고비 사막, 그리고 저도 헷갈리네요. 그레이트 샌디 사막.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치와와 사막 종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남용호 대장을 모시게 된 계기는 최근에 그 4개 사막은 인생의 지도다라는 책이 이제 발간돼서 모시게 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책이 얼마나 팔리냐고 모른다고 하셨고요. 제목이 4개 사막은 인생의 지도이다. 그런데 이거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직접 정하신 제목입니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정해준 제목입니까? 직접 제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목이 굉장히 적합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 인생의 지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사막을 걸으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담았는데요. 인생의 지도라고 표현한 것은 사막을 걷는 행위가 그리고 사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 사막을 인생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사막을 건너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두 개가 정말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사막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옮기다 보니까 사막이 나에게는 인생의 지도이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희로애락이 있는데요. 네. 사막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어떤 기쁘고 슬프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납니까? 뭐 매일매일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갈 수도 있는데, 사막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야, 정말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예. 정말 지독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예,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기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뭐 크게 소중한 것, 고마운 것에 대해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크거나 아니면 아주 값지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사막에서는 정말 물 한 모금조차도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게 사막이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 본질의 아주 그 기본, 예,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들, 말 한마디, 또 마주보는 눈빛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모든 오감이 훨씬 더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뭔가 이 종교적인, 뭔가 영적인 그런 체험 비슷한 것도 하시게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 굉장히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이 넓은 땅에 나 혼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꼈는데, 어느 날 되니까 그 뭐 이렇게 늘상 주고받던 SNS에서의 그런 소식들이 전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결국 외로운 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외롭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좀씩 바라보고 스스로하고 소통하는 법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 돼서는 조금 이제 외롭지 않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외로움이 나와 나의 외로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사막 횡단은 혼자서 해야 되고 뭐 여럿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없죠. 아, 예. 내가 혼자 하고 싶다라면 혼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사막은 혼자 걷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예.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일단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감은 물론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막을 탐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뭐 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방향을 안내할 또 경험 있는 뭐 길잡이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막은 혼자는 횡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걷는 행위는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13년에 중앙일보에서도 소개가 몇 차례 됐었는데요. 그 MT 쿼터라는 사막을 횡단할 때는 저희가 낙타를 3마리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베두인들이 저희하고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두인이 그 사막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도 이제 사막을 탐험하는 탐험가만큼 그 사막에서 어떻게 견뎌야 할지는 오히려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낙타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현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들 그렇게 이제 저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막에서는 그 핸드폰이 안 터집니까? 핸드폰이 켜지기는 합니다. 켜지고. 근데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거의 안 되죠. 중국 타클라마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사막 공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유전들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차들도 많고 해서 뭐 그렇게 그 3G 정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구간에서는. 근데 MT 쿼터나 대부분의 사막 지역에서는 핸드폰이 전혀 터지지 않죠. 그럼 이 사막 탐험가의 뭐 전 세계 뭐 랭킹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직 이게 체계화되어 있다라면 사실 랭킹을 매길 수가 있을 거예요. 히말라야 14조를 누가 먼저 등반했고 누가 최단 기간에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기록들은 가지고 있을 테지만 아직 그걸 체계화해서 랭킹을 매기진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사막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은 거의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세계 2위를 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발길을 이제 들이고 저처럼 예. 사막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아마 그때 돼서는 좀 어떤 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그 사막 탐험가들은 서로 어떻게 연락을 취합니까? 뭐 어떤 웹사이트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탐험가끼리 소식을 주고받는 곳은 이제 웹사이트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탐험가들의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탐험가들끼리 이제 서로 원정을 가기 전에 나의 계획을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또 적합한 대원들을 서로 찾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아, 요즘 누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막 탐험가들끼리 어떤 뭐 경쟁심 같은 것도 작용합니까? 발동됩니까? 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라비안의 엠티 쿼터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막을 같이 준비하던 에드리안 헤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극지 탐험에서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야, 한국 사람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여기는 허가도 되게 까다롭고 로열 패밀리를 알지 않으면 아마 발도 못 들일 걸 하면서 서양인들이 약간 그 동양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아, 예. 탐험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선조 때부터 해왔던 것이 너희들이 할 거는 아니야라는 식의 것이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윌프레드 세시저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전설적인 탐험가예요. 40년대에 군인으로서 그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이 일대를 탐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의 길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횡단을 했는데 아, 제가 시도하고 싶었던 2011년에 그걸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낙타를 타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보로 횡단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 불가능할 거야 했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죠. 이후에 뭐 어떤 뭐 말은 없었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사막 탐험이 좀 뭐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탐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험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예전의 탐험과 지금 탐험은 많이 또 의미가 좀 다르고 그래서 극한의 모험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위험성은 언제나 내포가 되어 있죠. 뭐 강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일도 있습니까? 사막에서는 사실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몽골 고비 사막 같은 데는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 만나기가 워낙 어려운 것이고 제가 원정 중에 강도를 만난 경험은 있어요. 겐지스강을 갔을 때인데요. 2010년에 겐지스강이 인도의 아대륙을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에 딱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자고 있던 그 각원물에 복면을 한 그 무장강도가 4명이 들이닥쳐요.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뭐 생가사가 오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얀 천을 두르고 문을 뚫고 4명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의 손에 다 칼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총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뭐 제가 저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결박 당한 채로 눈앞에서 그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이제 원하는 걸 가져가고 저희가 뛰쳐나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녀석이 총을 막 쏘고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뭐 너무 놀래서 아침까지 그 풀숲에 숨어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와서 보니 저희에게 그 공간을 빌려줬던 사람과 마을 애들이 짜고 이 일을 벌렸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거긴 연자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 가족들이 이제 잡혀서 왔는데 참 그 웃지 못할 게 그 잡혀온 사람도 참 억울하지만 연자제라는 게
그 트럭에 자리가 없어서 그 수갑을 찬 사람들과 저희가 마주 앉아서 1시간 동안 트럭을 타고 경찰서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3일, 4일 동안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다가 다시 그 카약을 타고 벵골만을 향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바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고 오갈 데 없어서 갈대숲에 숨어서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무트로 나가자. 그래서 또 살금살금 몰래 이렇게 나왔는데 낮에 우리를 수상가옥에서 우리를 봤던 그 젊은 남자애들이 아마 모의를 하고 야, 쟤네를 털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목선 몇 대에 나눠서 타고 뭐 던질 만한 것들, 저희가 공기주입식 카약을 갖고 갔으니까 배만 터트리면 저희는 수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에 뜨니까 쟤네들을 한번 덮치자 했나 봐요. 서치라이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저희를 딱 보는 순간 고정이 되면서 불이 몇 개가 더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저희를 향해서 쫓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밤바다가 굉장히 춥잖아요. 춥고 그때 또 비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빗물과 눈물과 콧물이 그냥 뒤섞여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노를 저었는데 다행인 것은 석 달 동안 그래도 꼼수를 부리지 않고 노를 열심히 저었기 때문에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노를 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따돌렸는데 4시간 동안 저 거의 미친 듯이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사막 탐험을 가실 때 어떤 무기 같은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나요? 뭐 칼이라든가 뭐 총, 뭐 그런 거. 글쎄요, 그게 어설프게 대항을 했다가는 더 큰 또 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사막은 이제 문명과는 좀 떨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네. 또 이제 또 유목민들이 굉장히 친절한 또 도시 뭐 사람들하고는 다른 네. 인간다움이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사막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예.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사막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의 외지인이 그것도 외국인이 찾아왔다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즐거운 또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라비아에서도 만다르 알 나비안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 그 사막 속의 유일한 마을이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그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춤을 추고 물론 그쪽에 이제 풍습에 따라서 여자분들을 마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막에서 그 시원한 그 마실거리와 뭐 온갖 먹을거리를 다 내와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다음 날 떠날 때는 살아있는 양도 한 마리 주시더라고요. 잡아먹으라고.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그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잡아먹게 돼 있으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특히 도시에서는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특히 맞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뭐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막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군요. 대부분의 그 지금은 유목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 정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풍습들이 그리고 그 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고비에서도 그랬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때로는 뭐 치와와 사막에서도 아주 외딴 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환대와 그 정은 다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도시 생활이라는 거는 그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듯이 네. 이 사막 문화라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까? 아프리카 사막이건 뭐 고비 사막이건 중남미 사막이건 다 비슷한가요? 사막이 가진 그 색깔과 특색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개성이 강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정 이런 것들은 그 사막이라는 이름 안에서 좀 공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그 만난 그 분들과 소통할 때 영어로 하십니까? 아니면 손짓 발짓으로 하십니까? 사실 영어로 하든 아니면 제가 한국말로 하든 통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감성이 훨씬 더 잘 담길 수 있는 한국말로 아, 예. 떠들어요. 예. 그러면 그 상대도 예.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현지 본인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잘 통해요. 예. 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마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예. 이상하게도 그거는 이제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또 아, 눈빛으로 뭐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막 탐험가 전에 일단 탐험가가 되시기로 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탐험가가 되기로 결정한 계기는 정말 그 국어, 수학, 영어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사회과 부도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길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 우리나라 한글판이 들어오기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책을 이제 탐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 그리고 내가 언제 여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탐험가로 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런 다른 문화에 대한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질문이 왔었는데 그죠? 예. 설명하려면 세계 지도가 필요한 듯하네요. 질문을 네, 사막으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많은 탐험 대상지 중에 사막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험가 또는 탐험가들은 그러니까 누가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히말라야 4,000, 8,000m 14개 봉우리가 이미 뭐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루트로 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신루트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최단 시간에 그것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근데 아문센이 뭐 극지를 밟은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한테는 사막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들이 많고 그리고 극지방을 갔던 탐험가들 또 산으로 갔던 탐험가들이 이제 서서히 사막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때인데 그만큼 사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탐험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가봐야 할 곳들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탐험가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큰 뭐 대단한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몇천 명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산의 경우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사막 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양심에 맡기고 아니죠. 그 양심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등정 시비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프로 탐험가로 활동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프로답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까지의 그 모든 전 일정을 GPS로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등반을 하는 사람들도 GPS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텐데 그 무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놓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다녔던 길은 하루에 몇 킬로를 갔는지 어디에서 얼마큼 쉬었는지 또 속도는 어떻게 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고도차는 어떤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간다면은 속도가 벌써 뭐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속도로 이렇게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당연히 갖고 있죠. 시비가 걸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아라비아 최초로 횡단을 마치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세계 최초다라고 나온 팀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시작점은 비슷했는데 끝점이 완전히 달랐고 그 사람들의 그 트랙 로그 지금 말씀드린 GPS에 기록된
것들을 보니까 사막을 횡단한 게 아니라 사막 둘레길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엠티커트를 횡단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것을 최초에 인터뷰한 해외 언론에서 그 친구들의 것과 저의 것을 이제 비교해서 나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럴 때 이런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들이 뭔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막 탐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뭐 운동 같은 것도 뭐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까? 뭐. 이게 라이브가 아니면 제가 뭐 라이브니까 이제 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대단히 건갑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라토너처럼 저희도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건장해 보이고 큰 체구보다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리고 그 지구력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라토너 같은 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순간적인 파워보다는 뭐 자전거도 한 50km, 100km를 꾸준히 탈 수 있는 정도로 운동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구보를 한다면 20km 정도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훈련들을 하죠. 이 전문 사막 탐험가가 아니라 일반인용으로 사막 탐험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따로 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사막을 체험하고 싶다라면 자기한테 딱 맞는 정도만 체험을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막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사막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도 열리고, 뭐 팻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 대회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사막을 체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들도 몇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유 대장께 남은 도전 과제가 뭐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사막을 제가 횡단을 하려고 1차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 중에 6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사하라, 파타고니아, 시리아, 칼라하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올해 이제 파타고니아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준비 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막에 타깃이 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라든가 준비가 많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또 기간이 달라지죠. 몇 킬로를 가느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쪽의 지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다르고 운행 방식도 달라져요. 일단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길도 있고 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빙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사막에 비해서 몇 가지의 그 운행 방식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 그 계획을 스스로 짜십니까? 아니면 누가 전문적으로 그걸 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전문 그러니까 이 탐험가시고 다른 직업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속된 말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런 쪽에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하게 이 컨텐츠들이 또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탐험가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탐험가로서 제가 이제 생산해 놓은 것들을 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산업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뭐 예컨대 뭐 셰익스피어도 일종의 산업이고 뭐 그런 심지어는 문학 작품에서 생기는 산업도 있고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탐험 분야라는 게 일종의 산업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요. 그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선배 산악인들이 정말 그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뤄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웃도어 산업이 굉장히 뭐 세계에서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크고, 그만큼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또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는 분명히 특화가 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또한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잘
어울려서 그런 또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시간이 아쉽게도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독자분들께요. 내게 사막은 인생의 예. 지도이다라는 예. 책을 냈는데요. 예, 글쎄요. 뭐 불확실성이라는 거 사막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탐험가들이시니까 그 탐험가 정신으로 힘차게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